이 상품을 가입하시면 매년 2.5% 복리로 이자가 불어나고 2년만 내면 그 이후엔 입출금 통장처럼 꺼내 쓸 수 있고 사망보장도 되는데 사망보장이 필요 없으면 연금으로 타서 쓸 수도 있대요. 심지어 10년만 안 깨고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라 세금도 안 낸다니까 이거 정말 최고의 재테크 상품 아닌가요? 여러분이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신 종신보험의 진실, 오늘은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나는 인생 플랜 재미나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신 분들이 진짜 꼭 보셔야 되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종신보험 앞으로 가입하실 분들도 꼭 한번 보셔야 되는 영상이고요. 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지난주에 제 친구 보름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내 이름으로 보험 가입했다고 카톡이 하나 왔는데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복리적금 가입하신 거래 하면서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네, 딱 봐도 뭐긴 뭐예요. 종신보험이죠. 친구한테 너 종신보험 있다면서 사망보장 더 필요해? 했더니 필요 없다고 하고 얘도 심지어는 다른 보장도 안 돼 있으면서 그 저해지 종신보험 10만 원씩 저축이라고 내고 있던 애라서 근데 재무 상담할 때 진짜 많습니다. 암이나 뭐 수술비 특약 없이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 주계약만 있는 종신보험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거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신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은 거의 90% 이상은 이거 친구가 저축이라고 해서 하나 가입한 거예요. 아니면은 비과세 통장 없어진다길래 하나 가입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반대로 종신보험은 막 사기 아니냐면서 아예 인식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세상에는 나쁜 보험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안 맞고 필요 없는 보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입하신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과연 내가 이거를 저축으로 가입해도 될 상품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신보험, 이게 어떤 상품인지부터 먼저 아셔야 되겠죠. 종신보험이란 뭐예요? 내가 사망하면 내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주는 보험이에요. 내가 만약 갑자기 죽게 된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걸 생각해보고 가입하실 텐데 이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내 보험료랑 책임 준비금이 산정됩니다. 당연히 난 가족들에게 막 몇 억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가입 금액이 크다면 내야 하는 보험료도 많아질 거고 1,000만 원대로 작아진다면 그만큼 보험료도 더 낮아지겠죠. 뭐 암진단금이나 수술비 특약들은 내가 암에 안 걸렸거나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이 만기 때까지 보험금을 한 번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은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잖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험보다 비싸요. 그리고 가입은 땡땡 생명 아니면 땡땡 라이프가 들어간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의료 시스템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점차 수명이 길어지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살아있을 때 보장받는 게 중요하지, 뭐 죽었을 때 나오는 돈은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이 생겨서 예전만큼 사망 보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부 생명보험 설계사분들이 판매 컨셉을 살짝 바꿔서 저축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초저금리 시대라서 은행 가면 1%대 이자밖에 못 받는다. 이거는 종신보험인데 매년 복리로 이자를 주는 상품이고 이런 부가기능도 있으니까 하나 가입해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약을 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자가 아무리 떨어져도 2.5% 최저 보증 이율을 매년 복리로 준다. 2년 동안은 의무납입 기간인데 2년만 내면은 중도인출해서 뺐어도 되고 힘들면 안 내도 되고
자유롭게 납입해도 된다. 그리고 10년 동안 해지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여기 쌓인 복리이자, 이자 소득세 안 내고 다 비과세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가 돼서 13만 2천 원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사망보장도 해주고 필요 없으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으로 써라. 크게 요 정도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조금 더 이 숨은 진실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할 때 받으셨던 상품 설명서가 있으시면은 거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꺼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아무 생명보험사 전산 들어가가지고 보통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실 때 보험료를 10만원, 20만원 이런 단위로 많이 가입들 하시니까 40세 남자 기준 제일 많이 하셨던 20년 납 보험료 10만 640원으로 맞춰보니까 가입 금액 이 사망보험금은 3,400만 원 보장이 되네요. 쉽게 말해서 내가 20년간 매달 10만 640원씩 총 2,400만 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내가 언제라도 사망하게 되면은 3,4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주겠다는 계약을 했어요. 이제 복리이자 준다는 내용부터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복리이자를 2.5%씩 매년 복리로 준다. 복리면 뭐예요? 20년 다 내고 또 해지하면 내가 낸 돈 100% 다 못 돌려받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뽑아본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예시표인데요. 20년 시점을 한번 볼게요. 아까 40세 남자 기준이었으니까 20년 동안 보험료를 다 냈고 이분은 60세가 되어 있을 거예요. 20년 동안 납입한 금액은 총 2,415만 원, 사망보험금은 3,400만 원. 자, 이 시점에서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2,268만 원입니다. 총 납입보험료 2,415만 원의 94%인 2,26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언제냐? 여기서 한 4년 정도 더 기다리면은 환급률이 102%가 되네요. 한 23년 정도면 100% 다 찾아갈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막 여기서 엄청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축이라면서 왜 23년이나 걸리는 거냐? 보험이잖아요. 내가 매달 10만 원씩 납입한 종신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내가 낸 10만 원의 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적립보험료, 그리고 사업비로 각각 나눠집니다. 10만 원의 일부는 내 사망이라는 위험을 보장해주기 위한 위험보험료로 그리고 일부는 설계사 수당이나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사업비로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적립보험료로 즉 내 해지환급금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입 초반에는 위험보험료랑 사업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 내 해지환급금에 쌓이는 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의무납입 기간인 2년 안에 해지하시면 쌓여있는 해지환급금이 없으니까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환급률 100%가 다 도달되는 시점부터는 아까 여긴 23년이었죠. 매년 약속한 이율이 복리로 쌓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쭉 유지할수록 쌓이는 해지환급금이 많아지게 되는 구조고 이걸 저축효과로 설명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금은 은행의 예적금을 생각해서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약정한 이자는 못 받지만 내 원금은 다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내가 해지하기 전까지 그동안 보장받았던 위험보험료랑 사업비가 차감된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원금에 훨씬 못 미칩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가 잘 되셨으면 상관없는데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한 상태로 가입하신 경우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고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건
아, 그러면 23년 뒤면 100%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낸 돈 다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의 2,400만 원과 23년 뒤에 2,400만 원의 가치가 같을까요? 많이 다르겠죠. 물론 20년 동안 사망 보장을 받았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1년에 물가가 1%씩만 올랐다고 해도 지금 2,400만 원은 23년 뒤에 3,017만 원의 가치와 같아집니다. 내가 지금 2,4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23년 뒤에는 3,017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것도 물가 상승률을 1%로 반영한 거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급여나 사업소득도 함께 올라간다면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 부담 수준도 줄어들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축으로 가입한 종신보험, 무조건 해지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는 언젠간 필요할 거고, 저축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은 추가 납입이라는 것을 활용하세요. 내가 가입한 상품과 시기에 따라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거나 좀 한도가 다를 텐데요. 최근 상품들은 대부분 내가 가입한 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만 원을 매달 종신보험료로 납입하고 있다면은 거기다가 곱하기 100%를 해서 20만 원을 한 번 더 추가 납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총 4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하면 아까는 23년 만에 해지환급률 100%였지만 지금은 13년이 되는 시점에 100%의 환급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간이 확 줄었죠. 그래서 이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왜 환급률이 높아지냐면 아까 내고 있는 보험료에서 이 위험보험료랑 사업비를 뗀다고 했는데 이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떼지 않고 약간의 수수료만 뗀 나머지 금액을 다 적립보험료로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환급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력이 되신다면은 이 추가 납입을 활용하셔서 복리효과를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2년 이후 중도 인출이 되고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종신보험의 이름 앞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이 말을 듣고 정말 딱 2년만 내고 보험료를 더 안 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이 20년을 납입하기로 하고 3,400만 원이라는 사망보장 금액을 약속한 건데 고객이 보험료를 안 냈네? 그러면 고객이 쌓아놓은 해지환급금에서 내가 보장해주는 사망보장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만큼을 공제합니다. 결국에 납입을 안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뭐 얼마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세요 고객님 뭐 이런 연락을 받으시겠죠. 그래도 안 낸다면 결국에는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까 중도 인출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도 인출한 금액은요, 보험의 약관대출 개념이 아니라서 대출이자는 없지만 내가 낸 보험료에서 100%다 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그 해지 환급금에서 빼쓰는 거예요. 보통 보험사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해지 환급금의 50% 이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 가볼게요. 세금 중요하잖아요. 비과세랑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하면은 보험에 이자가 생겼을 때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10년 있으면 뭐예요? 이자가 없는데요. 해지 환급금이 100% 되는 시점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한 보험 차익. 예를 들어 아까 25년 시점에 내가 2,415만 원 낸 거를 해지하면 2,515만 원을 타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 이자 발생한 거는 이자 소득세 15.4%를 받지 않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자 소득세 내는 것보단 나으니까.
또 연말정산할 때 13만 2천 원 환급받을 수 있다. 이거는 연말정산할 때 이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종신보험도 사망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1년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지방세 1.2% 포함해서 13만 2천 원을 다시 돌려받는 거고, 이 보장성 보험에는요, 자동차 보험, 실비, 그리고 개인적인 종합보험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라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100만 원 대부분 다 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제 마지막, 연금으로 탔을 수 있다. 이게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특약 내용인데요. 연금전환하는 당시에 가지고 있던 종신보험을 해지시키고 그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거고, 연금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연금으로 알고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망보장이 필요 없고 연금 목적으로 가입을 하겠다면은 차라리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건데, 그냥 나는 사망보장도 받고 싶고 연금으로도 쓰고 싶다, 귀찮고 하나로 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금 전환보다는 연금 선지급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종신보험을 너무 단점처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어요.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살아있을 때 보장이 잘 준비되어 있고 사망보장이 필요한데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비싸더라도 돈이 없어지는 정기보험보다는 종신보험 가입하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망보장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목적 자금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종신보험 괜찮아요. 근데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고 차도 사야 되는데 단기적인 자금 운용으로 종신보험을 택한다. 이건 처음부터 재무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납입 여력이 조금 안 되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사망보장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종신보험 말고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이 정해진 기간만 딱 사망보장을 받는 건데요. 무리하게 종신보험 가입하고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보단 좀 이런 정기보험을 사용하셔서 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영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종신보험 니즈가 있으신 분들께 좀 필요한 사망보장 금액이랑 납입 여력을 확인한 후에 정기보험을 믹스하거나 납입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단 최대한 짧게 추가 납입 다 고려해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종신보험 설명 전혀 못 들어봤고 그냥 저축이라고 해서 종신보험인지도 모르고 가입한 거다. 이런 분들이 분명 있으세요. 이 경우에는 제가 좀 조언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개별적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바로 확인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축으로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도 더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